틈만 나면 정상 국가인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 북한.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나 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최근 북한의 큰 행사에서 이례적인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12일 북한에서는 국방발전 전람회 개막식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참석을 했는데요.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행사들과 큰 차이가 없죠. 네. 그런데 곧 애국가 연주가 시작이 되고 연주를 지휘하는 지휘자의 모습이 화면에 비치게 되는데 네. 지휘자가 입고 있는 흰색 티셔츠에 뭔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자세히 보니까 김 위원장의 얼굴이 흑백으로 그려져 있는 건데요. 네. 북한 최고 존엄으로 신성시되는 김 위원장의 얼굴이 옷에 그려진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 네. 이게 어찌된 일인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요거 하나 이제 수정할게요. 애국가는 우리 국가에만 애국가라고 하는 거니까 북한의 국가가 연주된 거예요. 북한 국가 연주될 때 저 지휘자가 이 셔츠를 입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북한에서는 김정은 얼굴을 뭐 따로 부르는 뭐 명칭이 있다면서요? 조난이라고 불러요. 그게 뭐예요? 조난이 보통 이제 뭐 높은 사람, 특히 임금 정도 되는 사람의 얼굴을 부를 때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건데 뭐 김정은이 그렇게 불릴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북한에서는 그렇게 불려진다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 2013년에도요. 김정은 성형설이 나왔었어요. 그때 한때. 아하. 그때 뭐라고 북한 중앙통신에서 보도를 했냐면 네. 백두산 위인의 태양의 전환에 얼마나 위압되고 얼이 나갔으면 네. 차마 상상할 수도 없는 수술 의혹설까지 꾸며냈느냐 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난 2003년에는요 9살 소녀가 집에 불이 났는데 이제 불이 나자마자 김정일 그 당시에 네. 국방위원장 그 사진 초상화 구하려고 들어갔다가 숨진 일이 있었거든요. 어허. 그걸 또 위인으로 미담으로 홍보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기억하실 텐데 네. 김영코도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북한 그 응원단들이 온 적이 있었어요. 아하. 그때 차 타고 지나가다가 프랭카드 김정은 그때 김정일이었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얼굴이 있었는데 그게 땅에 떨어져 있었던 거 아하. 기억나세요? 비 맞고 막 있었던 네. 다음에 내려가지고 그거 걷었잖아요. 기억나요. 기억납니다. 네. 그 정도로 이 얼굴이라고 하는 분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얼굴에 훼손이 되는 건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 상황인데 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지금. 아닌데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는 존안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귀하게 여긴다는 그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 그러면 저렇게 셔츠에 이렇게 프린팅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김정은이 정권을 잡고 나서 네. 본인의 이미지를 조금 부드럽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막 김정일하고 김정은의 차이점을 보면 김정은은 뭔가 서구적인 분야를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저 그 티셔츠의 사진을 보면 제가 생각났던 사람은 쿠바의 체게바라예요. 체게바라 같은 경우에 저 티셔츠뿐만 아니라 체게바라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맞아요. 우리나라에도 젊은이들이 많이 많이 입었었어요. 그 입었잖아요. 당시에. 네네.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서구의 문명을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도 네. 정상국가다. 아하. 이런 면모를 보이려고 한 것 같은데 저는 네. 이런 생각을 들어요. 아하. 그러나 저런 티셔츠가 일반인에게는 입히기 어려울 거다. 이유는 세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아마 특별 행사에 이제 저런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건 있을 보여주기식. 수 있지만 아하. 일반 국민이 입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된 사진에 의문의 남성이 또 주목을 받았다면서요, 박상희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30여 명의 군 관계자들이 쫙 써 있는데 네. 너무나 좀 특이한 복장을 한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어허. 머리끝부터 발까지 파란색 전신 타이츠를 입었습니다. 어머, 저기 있네요, 그리고, 진짜. 네, 모자도 무슨 수영모 같은 걸 썼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지한 그 모습에 어울리지 않아서 사람들이 저기 무슨 할리우드 히어로 같은 그러네요. 사람이 있다. 진짜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튀네, 튀어. 그렇죠. 그래서 무슨 로켓맨이냐, 북한 우주군이냐, 뭐 네. 이런 의견도 있고, 네. 이 마블 캐릭터인 캡틴 아메리카 닮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캡틴 북한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지금 알고 보니까 지금 추정하기는 아마도 공수작전을 수행하는 낙하산 부대원 같다. 네, 이런 추정이 좀 우세합니다. 나름 또 군을 예우해주는 김정은 위원장이 특수 임무를 띈 또 군인을 또 저렇게 사진에, 기념사진에 또 이렇게 부르는 것 같기도 하다. 물론 여러 가지 추측의 하나입니다만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얼마 전 미국에서는요. 마치 북한의 열병식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면이 포착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커다란 보통 SUV 차량이라고 하죠. 큰 차량들이 줄지어서 행렬을 하는 듯한 모습이 한 마을에서 포착이 됐는데 그래요? 어떤 연유인지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연두색 모형차에 탄 채 한 손에는 풍선을 들고 있는 이 어린 소년을 보실 겁니다. 네. 저 어린 소년 앞으로 지나가는 차량 행렬들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네. 잔뜩 신이 나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즐거워하는 저 이 모습. 소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이네. 사실 이날은요, 이 소년의 2번째 생일입니다. 어허. 그런데 큰 차량을 좋아하는 이 소년을 위해서 해당 지역에 사는 분들이 SUV 차량 소유자 모임을 갖고요. 그 모임에서 이 소년이 사는 집 앞을 직접 찾아와서 세상에. 이렇게 카 퍼레이드를 해준 겁니다. 저 아이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저 주민들이 고마웠을까요? 이인철 변호사님 세상에. 참 미국은 재밌는 나라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저기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2번째 생일을 위해서 어떤 이벤트를 하면 좋을까 구상을 하고 있는데 클럽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요? 저렇게 이제 카프레이드를 해주겠다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또 이 아들이 원래부터 저렇게 큰 자동차를 좋아했다고 하니까 막상 우리가 영상을 봤다 아들이 너무나 지금 기뻐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행사를 도와준 이웃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큰 차를 좋아하는 만큼 저 아이 피닉스란 저 아이요. 나중에 또 큰 인물 되기를 또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 소식 좀 짚어볼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홍콩이 잇따른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홍콩에도 우리의 태풍 경보와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10호가 최고인데 8호 경보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고 경보가 22시간 동안 이어지면서 40년 만에 가장 긴 시간 동안 발효가 됐다라는 기록까지 쓰게 됐다고 하는데요. 피해가 속출을 했는데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한 명이 목숨을 잃고 최소 7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하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직장이나 학교가 문을 닫았고 특히 홍콩의 경우에는 국제적인 금융 허브로도 꼽히잖아요. 네. 증시가 폐쇄될 정도였다고 아이고. 하니까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안진영 기자님 나흘 새 2차례 그것도 위력이 강한 태풍이 2차례 강타면 정말 나라가 정말 휘청거릴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시 기능이 거의 마비될 수준이었는데요. 그러자 홍콩 시민들이 가장 먼저 달려온 곳은 바로 슈퍼마켓이었습니다. 어허. 이 생필품이 끊길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곧바로 슈퍼마켓으로 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진열대가 텅 빌 어머. 정도로 슈퍼마켓에서 많은 제품들을 사재기가 사재기를 했다고 됐군요.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가 취소가 됐고 상점도 대부분 문을 닫으면서 인적이 거의 드문 상태입니다. 네. 사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제금융 허브임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열리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이번 태풍의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됩니다. 세상에 홍콩이 정말 하루빨리 저 태풍의 피해에서 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없죠. 보세요. 물난리 보세요. 세상에 정말로 저 자연재해 앞에는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많이 겪었잖아요. 다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또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요즘 전 세계가 이거 처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이인철 변호사님. 환경을 생각하면 자제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일회용품을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일회용 마스크 아닙니까? 아, 그러네요. 마스크를 재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한 번 쓰고 버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만 해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매일매일 쓰고 이걸 버린다 생각하면 아, 그러네요. 그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맞아요.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 아하. 그런데 이탈리아의 어떤 디자이너가 네. 아주 기발한 생각을 했습니다. 뭘까요? 이 버려지는 일회용 마스크를 예술 작품으로 승화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어떤 작품인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허허. 자, 멋지게 걸려 있는 패딩 보이시죠? 저게 뭐예요? 어디 이제 패션 수당에 선보일 때처럼 아주 멋들어져 보이는데요. 네. 자, 이렇게만 보면은 산뜻한 하늘색의 패딩 점퍼 같은데, 네. 자, 자세히 보시면은 이 패딩이 재활용 소재로 만든 투명한 외피 속에 채워진 버려진 일회용 마스크가 그대로 비춰져 있습니다. 어머, 어머, 그러니까 저 어머. 안에 일회용 마스크가 있는 거예요. 오. 굉장히 신기하죠. 네. 자, 이 패딩의 이름은 이제 코로나19의 이름을 따가지고 코트19라고 적고요. 자, 그 마스크는 와. 어디서 수거했느냐? 네. 이 아이슬란드의 거리에서 수거했는데 1,500장의 마스크를 소독을 하고 깨끗이 소독을 하고요. 모양을 잡기 위해서 유균형 면을 보완제로 썼다고 합니다. 아. 자, 마스크에 든 폴리프로필렌은 시중에 판매되는 패딩 자켓의 충전재와 같은 소재라서 보온도 문제가 없어서 아주 따뜻하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디어는 좋은데요, 사실. 뭔가 찜찜한 면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도 요즘 길 가다 보시면요. 양심을 버리신 분들 많아요. 일회용 마스크를 여기저기
길가에 버리신 분들 많은데 아이디어는 좋지만 조금 찜찜한 구석이 있어요. 그런 면이 있죠. 네. 아무래도 물론 이제 저 작품을 만든 분은 소독을 깨끗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마 저는 그냥 전문가들이 조금 더 한번 검증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철저히 네. 소독을 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그렇죠. 거기에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전문가의 검증을 받으면서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렇게 지금 코트만 만든 게 아니고요. 뭐도 만들었냐면 일반 우리가 소파라고 하죠. 네. 소파도 만들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기 지금 화면에 와. 나오고 있는 소파인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안에 다 이제 그 버려진 마스크를 가지고서 만든 거고 네. 저게 이제 PVC라고 하죠. 겉은 PVC로 감쌌어요. 그러니까 아하. 안에는 소독한 이제 버려진 마스크를 사용한 것이고요. 이제 사실은 이 작품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네. 뭐냐면 플라스틱이나 여러 소재로 만들어진 마스크가 환경 오염을 엄청나게 많이 일으킨대요. 그리고 저게 이제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 주는 경각심 이런 부분들을 좀 알리고 싶었다는 게 이 사람 지금 만든 토비아 잠보티의 주장이고요. 네. 그래서 아마 저걸 실제 상용화되기는 제가 볼 때 좀 어렵지 않겠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이런 일을 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정말 코로나19 국면에서는 아이디어가 정말 빛을 발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특히 동물들은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 같은 걸 막 미리 알아챈다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어떤 이상 신호가 오는 걸 반려견이 먼저 알아챈다? 이거 있을 수 있을까요? 박상희 소장님? 네, 미국에서 자신의 주인을 지키려고 한 반려견 이야기 때문에 네티즌들이 굉장히 그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 주인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반려견 이름 맥스입니다. 맥스가 아주 달게 단잠을 청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일어나서 냄새를 킁킁킁킁킁 맡더니 배고팠나요? 뭔가 배고픈 것처럼 하더니 막 설거지하는데 방해를 하려고 그러고 싱크대 위로 마치 올라가려고 그러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 주인한테 뭔가 말을 시키고 방해하고 뭐 막 안아달라는 이러잖아요.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아, 놀라달라는 건가? 그리고 주인이 몇 번이나 내려오라 그래도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인이 지금 맥스하고 놀아주려는 순간 비틀거립니다. 아, 이러니까 이 여성이 굉장히 이 뇌전증으로 뭐 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맥스가 이 여성을 미리 파악을 하고 이 여성이 넘어지지 않도록 저렇게 몸으로 어머. 이 여성을 받쳐주는 모습을 보였던 건데요. 이 반려견 맥스는 주인이 쓰러질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서 행동한 걸까요? 아니 도저히 보고도 우연이 아닐까 그냥 우연의 일치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주인의 몸 상태를 미리 감지했을 거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볼 때 참 신기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티나는 뭐라고 이 주인 되시는 분인데 티나라는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이 뇌전증을 앓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발작이나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는 현상을 계속 겪는 그런 이제 좀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세상에.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맥스도 어느 정도 주인의 상태를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인이 그런 모습을 자주 보였고 네. 그 옆에서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저렇게 항상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상에. 그리고 이제 몸을 훑어가며 이 냄새도 맡고 이러잖아요. 지금 저게 어찌 보면 습관적으로 주인과의 어떤 상호 교류를 교감? 통해서 교감을 통해서 그런 증상들을 파악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은 가능합니다. 물론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그걸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서 아마 주인이 저런 이제 발작이나 쓰러짐의 증상이 나타날 걸 예상하고 갑자기 넘어지시면 뭐 뇌진탕이나 다른 증상을 피해를 입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맥스 입장에서는 주인이 쓰러지는 것을 최대한 보호해서 네. 완충 작용을 해서 안전하게 쓰러지더라도 쓰러지게 만드는 네. 그런 역할을 좀 계속 해온 것 같아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저 네. 일부러 찍은 게 아니고 저 아이 그 맥스가 훈련하는 과정을 쭉 관찰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해 놨대요. 계속. 근데 그게 우연히 저게 잡힌 우연히. 거고 저걸 틱톡이라고 하는 SNS에 올렸는데 약 400만 명이 넘는 조회수를 세상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안진용 기자님 우리 주변에 모든 반려견들이 다 저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간질 환자에 특화된 인명 구조견, 일명 서포트 도그로 훈련을 받아왔다는 거죠. 이 훈련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저 영상을 보시면 좀 달리 보일 겁니다. 그러네요. 그만큼 이 주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애틋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설거지를 방해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뭔가 이상 증세를 전조 증상을 느끼고선 떨어지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고 이
개의 어떤 훈련을 받냐면요. 넘어질 때 체중을 자기에게 받칠 수 있도록 그래 넘어지면서 받게 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 영상을 찍은 후에 맥스에 대해서 생명의 은인이자 나의 그러니까요. 가장 친한 친구라고 극찬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인철 변호사님 요즘 우리가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반려동물, 그래서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견주 티나의 자식들은 아마 혼날 것 같아요. 왜요? 반려견 반도 못하지 않느냐. 좀 자주 좀 찾아뵙고 그래, 부모님들 땡땡 효도를 땡땡. 했는데 네. 그렇게 사실 뭐 근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일부의 사람은 이제 부모님이 늙고 병들면은 나 몰라라 방치하고 소홀한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하는데 네. 반려견은 절대로 주인을 떠나지도 않고 세상에. 배신도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정말로 아주 그냥 너무나 이제 대견스러운데요. 네. 저는 이 맥스가 이제 이 일을 끝나면 좀 병원에 좀 특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네. 정말로 심취만 초능력 같은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네. 반려견 정말로 대견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처럼 사람을 구하는 개가 있는가 하면요. 참 동물만도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여기 멀쩡한 문을 두고 천장에서 등장한 수상한 남성들이 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한 철물점 천장에서 밧줄이 내려오더니 누군가 이 밧줄을 타고 슬금슬금 내려옵니다. 영화 속 스파이더맨은 아닐 테고 정체가 뭘까 궁금한데요. 그런데 수상한 남성은 이 사람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뒤를 따라 내려온 또 다른 남성은 너무 급하게 내려오다가 그냥 미끄러져 버리고 말았는데요. 어허. 이렇게 지붕을 뚫고 들어온 두 사람, 커다란 카트를 하나씩 들고 와선 바닥에 떨어진 물건도 줍고 철물점 곳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어허. 열심히 물건을 챙기는 모습을 보니까 혹시 야간 작업을 하러 온 직원들인가 그럴 수 싶기도 있죠. 한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게 마지막까지 열심히 박스를 꼼꼼히 챙긴 두 사람. 들어올 때는 분명 밧줄을 타고 내려왔잖아요. 네. 그런데 나갈 때는 또 어디로 가야 하나 허전되기도 하는 모습이 정말 이상합니다. 네. 이 두 사람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수상한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혹시 안진영 기자님 연말을 겨냥해서 영화 나홀로 집에 후속편 나온 겁니까 지금? 이 어설프 보이는 모습 때문에 영화 나홀로 집에를 떠올리실 텐데요. 네. 저런 영상은 통상 둘 중 하나입니다. 정말로 영화를 찍거나 혹은 도둑이거나. 이 경우에는 후자였습니다. 아하. 저들은 이 철물점이 문을 닫는 새벽 시간을 틈타서 저렇게 밧줄을 타고 침입을 했는데 네. 어딘가 어설퍼 보이긴 했지만은 30분 동안 무려 5,500달러, 한화로 약 6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아니 허술해 보이지만 저 도둑들 간이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30분 동안에 뭔가 돈 되는 물건들을 골랐다는 거잖아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wo people basically get on top of the building and rappel in through our skylights. They were in here for about 30 minutes because it did not trigger our alarms. They basically sold a lot of flashlights, all of our like Nest thermometers, a lot of power tools, smaller, compact, big ticket items that would be easy to sell. 그런데 마치 저 도둑들이 들어올 걸 미리 알기라도 했듯이 CCTV가 곳곳에 정말 포착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대로 뭐 다 찍혔어요. 네. 전부 다 찍혔는데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아이고. 잡히지 않고 경찰이 지금 공개 수배를 했는데 그래요? CCTV에 찍힌 저 장면을 공개해서 네. 수배로 하기로 지금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그 당시에 저 알람이 울리지 않은 거예요. 원래 이제 문을 몰래 들어오거나 개방을 하면 울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경고음이 울리지 않아서 피해가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아마 이제 경비 업체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범행 영상을 공개해서 수배하는 것이 범인을 빨리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해서 네. 경찰이 지금 공개 수배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요. 꼬리가 길면 반드시 잡힌다는 거 보여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연기하는 분들한테 야 연기 실감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실제로 연기를 현실로 바꾼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안진영 기자님. 네, 드라마에서 우주선 선장 역할을 맡았던 미국 배우가 있는데 이분이 실제로도 우주 여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어허.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누굴까요?
1960년대 미국의 인기 드라마죠. 스타트rek에서 주인공 커크 선장을 맡았던 배우 윌리엄 셰트너입니다. 아, 저분, 네. 네, 워낙 유명한 분이죠. 아, 네. 그런데 50년 뒤 올해 나이 90살이 된 윌리엄 셰트너 어머. 드디어 진짜 우주여행에 나섰습니다. 지금 진짜 우주여행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드라마 속 엔터프라이즈 대신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의 우주선 뉴 셰퍼드에 탑승했습니다. 진짜 가는 거예요? 네, 지금 실제 우주선이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어머. 빠른 속도로 우주를 향한 이 우주선. 지구 우주의 경계에서 약 3분 정도 미세 중력 상태를 체험할 수 있다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환호 속에서 이 우주 관광 로켓은 사막 한가운데 무사히 착륙에 세상에. 성공했습니다. 90살의 나이에 우주여행 도전이라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was so moving to me. This experience has been something unbelievable. I'm so filled with emotion about what just happened. It's extraordinary, extraordinary. I hope I never recover from this. I hope that I can maintain what I feel now. I don't want to lose it. 본인이 과거에 스타트rek이라는 영화에서 우주선 선장 역할을 했기에 참 이번 우주여행이 참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영화가 현실화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영화를 찍을 때만 해도 본인이 직접 우주여행을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는 진짜 영화처럼 우주여행을 하니까 얼마나 감회가 새롭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 이 네. 블루 오리진의 우주여행은 사실 이 대기권을 살짝 넘어가는 겁니다. 상공 100km고요. 그것도 10분 남짓 하다가 이제 슉 내려오는 거거든요. 아마 뭐 우주정거장 가고 그런 건 아니군요. 네. 근데 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3일 동안 여행을 합니다. 오호. 3일 동안 이제 지구 대기권을 완전히 벗어나서 지구 공전을 이제 지구 둘레를 이제 돌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더 우주 여행 같은데 네.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돈이 많이 든다면서요. 돈도 많이 드는데요. 근데 이 우주 여행이 사실 이제 네. 그 먼 미래 얘기가 아니고요. 아하. 우리 인류가 한번 준비를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우리 지구가 이제 빠르면 수백 년, 좀 늦어도 수천 년이나 수만 년 후에는 우리 인류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재앙 때문에. 네. 결국에는 우리가 외부 우주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될 것을 보입니다. 어쨌든 우주여행이 실제 우리의 삶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정말 긴박한 순간에도 이것만큼은 포기를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그냥 숨만 쉬기에도 힘들었을 순간에 화장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던 여성이 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병원 침대에 누워서 머리를 손질하고 있는 이 여성. 어허.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화장까지 합니다. 아, 퇴원을 앞두고 있나요? 아닙니다. 이 여성은 분만을 앞둔 산모였는데요. 분만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눈썹에서부터 피부 또 입술까지 게다가 인조 속눈썹까지 붙이는 굉장한 여유를 보여줬습니다. 어허. 그렇게 진통을 참아내면서까지 완벽하게 꽃단장을 마친 이 여성. 이후 출산도 무사히 마쳤다고 하네요. 대박 사건. 아니, 박상희 소장님. 누가 보면 진짜 퇴원하는 줄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출산을 앞두고 저런 풀 메이크업을 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저게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 저 때 이미 자궁문이 8.5cm가 열렸다니까 굉장히 아픈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의료진들이 혈압을 잴 때에도 화장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니까 태어나는 우리 딸과 남편에게 끝까지 예쁜 모습이고 싶었고 어머. 우리 딸을 맞이할 때도 예쁜 모습이고 싶었다. 세상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많은 누리꾼들이 와, 저 여성은 진짜 앞으로도 못할 일이 없겠다.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겠다. 나 같으면 절대 저렇게 못한다. 라고 얘기했고요. 대부분의 여성은 도저히 저렇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걸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이 고통스럽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첫 대면을 그렇게 하고 싶은 그 마음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